어디 한번 보자. 겁나 쉬웠. 안 쉬웠어요. 풀써 이런 거 아닌가? 아 진짜. 딱 봐도 이거 모르니까. 알았어요. 수연아. 수연 알아요? 가속화되다. 때려 맞춘 것 같은데. 영작을 이렇게 뭐. 모르는. holding hands를 몰랐다. 말 그대로 손을 붙잡는다는 건데. 손을 붙잡는다는 게 뭔데? 함께 한다는 거지. 루키즈가 뭐예요? 루키가 신입. 신입을 말해요. 신입. 신입. 그래서 그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20번만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이거를 아예 안 나갔어.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는데 그때 34번이랑 그거만 했었나? 네. 그 여러분 그 뭐야 질문할 거 맞다 그랬었지. 그 20번, 21번에 대한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내봤는데 잠깐만요. 한번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지금 이번 그 9월 모의고사를요.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제가 쓰는 반이 지금 3개 반이 있거든요. 3개 반이 있는데 3개 반이 수업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문은 모의고사를 쓰는데 수업을 진행하는 게 달라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를 얘네가 어디까지 하더라 이게 내가 가물가물해갖고 내가 나간 걸로 선정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해요. 자 일단은 그 단어란 이런 부분을 좀 볼게요. 여러분이 딱 모를 만한 단어만 제가 써놨습니다. 모를 만한 단어. 20번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효과적인 협력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협력이었어요. 협력.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정답에 대한 이유를 좀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요. 일단 처음에 embark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embark on이 한 세트거든. 그러니까 뭐뭐에 착수하다 이런 뜻이야. 착수한다는 건 시작한다는 소리거든. embark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원래 승선하다라는 뜻이거든. 배에 탑승해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은 embark on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 이게 착수하다, 시작되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초반 내용을 보자면 만약에 선생님의 가이드가 없다면 학생들은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어떤 여정을요.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근데 어떤 발달이냐면 recognize the value of cooperation 여기 나와 있죠. 즉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개인적 발달의 여정에 착수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글은요. 결국에 선생님의 지도가 없으면 학생들은 협동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인 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정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러지 않는다면. 됐어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지도가 없으면 학생이 협동을 안 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서 얘기해 주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 아니면 어떤 기법 이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됐어? 이 요지가 어디 나와 있는가? 대부분 우리 주제나 요지 중요한 건 어디에 나오지? However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however 뒤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 We do need to teach them. 우리가 정말로 가르쳐야 돼. them, 그들,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That there's more to life. 삶에는 더 많은 게 있다고. 뭐보다? 이기는 것보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건 뭐에 가까운 개념이냐면 경쟁에 가까운 개념이거든. 여기서 win이 경쟁.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냐면은 그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concerted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죠. concerted, 그렇죠? 이 단어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여러분 이제 답지 보면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 concerted가 이제 협력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뭐로 나왔었냐면 competitive로 나왔었어요. competitive. 그럼 여기서 왜 competitive가 답이냐? left to their own devices. 이거 left to their own devices는요 해석할 때 그냥 걔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걔네를 즉 학생들을 그냥 지들 멋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될 거다? 말이 안 되잖아 벌써. 그렇죠? 여기서 이 콘서트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한 군데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의 개념이에요. 협력의 개념. 됐어? 근데 이제 아니 앞에서 나온 내용에서는 선생님이 지도가 없으면 학생들이 협동을 안 할 거라 했어. 근데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뭡니까? 이 여기서 left to their own devices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지들을 내버려둔다? 결국에는 선생님의 지도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학생들이 협동을 안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근데 서로에게 협동을 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야. 경쟁적이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그래서 정답이 컴피티티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말이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경쟁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기에 compare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들은 비교할 거예요. 비교한다는 게 뭐야?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또 나와 있죠. We don't need to teach our students about winners and losers. winners and losers라는 표현 나와 있죠. 승자와 패자. 이 승자와 패자라는 것도 뭔데? 경쟁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같은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about the skills,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도 알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 글의 요지. however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당연히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coordination, 이거 협동, 조합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C도 문제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를 보자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건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휘 문제는 결국 무엇이다? 주제 문제다라고도 내가 얘기를 했었죠. 주제가 이거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벗어난 어휘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답이 B가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D를 보자면은 그럼 working together라고 나왔는데 여기 working together 쌤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한 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ooperation 나와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 coordination 나와 있었고요. working together니까 함께 일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함께 일하는 집단이 성공적으로 뭘 필요로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앞에 나온 이 필자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협동의 중요성 그리고 협동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잘 알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공적인 어떤 집단, 즉 이제 성공적으로 협동을 하는 집단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다양한 사회적 기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적인 그런 의식도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일단은 협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인관계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어야 그래야 협동이란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terpersonal도 당연히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이거는 쌤이 독해 기술로서 하나 알려줄게요.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 while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반면의 뜻이 사실은 더 많이 쓰이죠. 동안에보다. 그럼 while A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A 하는 반면에 B 한다 이런 내용이지. 여기에서 이 B 내용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장 내에서 A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B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내용을 보자면 Some students inherently bring a natural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with them. 이렇게 나왔어요. 즉 몇몇 학생들은요, inherently 그냥 자체적으로, 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자연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법이라는 건 앞에서 말하는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됐어? 즉
이거죠. 협동의 중요성 또는 협동을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몇몇 애들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됐어? 알고 있는 애가 몇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리티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majority 만약 다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교육해?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수만 알고 있어. 이 중요한 협동의 기법을. 얼마 안 되는 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려줘야지.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도 문맥상 문제될 게 없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내용 일치에 관련해서 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단어를 조금 변형을 해갖고 아마 해석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답 고르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 틀렸네? 맞았지? 틀렸어? 해석을 틀려서. 자, 1번 볼게요. 교사는 가이드해줘야 돼. 학생들이 뭐하도록? collaborating. 이거 단어 변형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corporation으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의 가치를 알도록 좀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주제잖아. 주제. 그렇죠? 2번은 Students will be having the classroom as they do in sports. 자, 학생들은 그들이 스포츠에서 하는 대로 교실에서도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Just as they do in the sporting arena.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것이다.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3번 Students are innately aware that holding hands is invaluable 이라고 나왔는데 이 invaluable 이게 포인트. 그리고 holding hands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holding hands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야. 손을 맞잡는다는 거니까 협력한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invaluable이라는 거 이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세너 시리즈에서 단골로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저 시리즈를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시리즈가 있고 이제 가치가 없는 시리즈가 있지. 그럼 가치 있는 애 대표가 valuable이죠. 여기서 우리가 in을 붙여서 invaluable이 되면 마치 반이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는 뭐가 있을까? 이런 단어도 있겠죠. priceless 이런 거. 됐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귀중하니까. 됐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 그럼 진짜 가치가 없는 거는요. 우리가 value에다가 less를 붙여요. valueless. 됐어? 이게 진짜 무가치함이라는 뜻이야.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less가 있고 여기에도 less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형태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invaluable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Only a few students. 자, 오로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freehand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이지. 또 necessary of social skills in a successful group. 성공적인 집단에서 사회적 기법의 필요성을 소수만이 알고 있다. 맞잖아.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소수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Teachers must go on teaching students skills of partnership by intention. 자, 교사는 의도적으로 그 partnership에 대한 기법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본문에 대놓고 나와 있진 않아요. 대놓고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은 need to teach these skills 이런 기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의식적이고 주의 깊게. 의식적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by intention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부러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 21번. 자, 2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오늘 해설도 하려고 했었는데 20번, 21번은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했으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21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창의적 팀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첫 문장에 나와 있어. 첫 문장에. The creative team exhibits. 자, 창의적 팀은 보여준대요. Contradictory 또는 consistent characteristics를요.
자, contradictory 하면은 뜻이 모순되는 거지. consistent는 일관된 거죠. 그렇죠? 일관된 거,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미리 말하면요. 창의적 팀의 특성은요.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contradictory의 답을 알 수 있는 그 단서를 좀 볼게요. 단서를 보자면은 여기에 but at the same time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요 녀석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 문장을 보면 돼요. 자, 앞문장을 봤을 때 어떠냐면 여기 for example 나와 있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day's best rate. 자, 최고의 어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팀은 these deep knowledge. 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답니다. 깊은 지식. 자, 그럼 창의적 팀의 특성이 첫 번째 뭐다?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깊은 지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 됐어요? 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뒷내용은 다 부연 설명이야. subject relevant to the problem is trying to solve. 어떤 그 팀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mastery of the processes involved. 관련된 그 과정의 숙련도라고도 나와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성이 필요하대. 그런데 동시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팀은 또 뭘 필요로 하냐면요. 자, experienced는 숙련된이란 뜻이고 novel은 새로운이란 뜻이죠. 아니 앞에서 이미 숙련된 거에 대한 내용 나왔잖아. mastery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novel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버시잖아. 당연히 안 되는 건 반대되는 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신선한 발전도 필요하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전문성과는 어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을까요? 이 둘은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선한 관점이라는 거는요.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beginner's mind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 beginner's mind. beginner's mind가 뭔데요? 초심자의 마음이죠. 초심자의 마음. 신선한 관점이라는 건 곧 무엇이다? 초심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전문성을 지닌 초심자가 있을까요?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모순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번 연결되는 거고요. contradictory고. 됐어요? 아니 전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쌓일 수 있는 게 전문성인데 근데 초심자가 과연 그거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넣어요.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C 내용을 볼게요. 스와야는 팽창하는 거고 interrupt는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이렇게 동사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요. 주어를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주어를요. 그럼 주어 부분을 볼게요. thus, 따라서 bringing together paradoxical characteristics. 이 paradoxical은 얘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모순된 특성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모순된 특성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모순된 거죠. 이 모순된 특성을 하나로 합치는 게 뭘 할 수 있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방해한다고요? 당연히 방해하면 안 되죠. 팽창, 가속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스웨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이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모순된 특성 1, 2번을 합친 거를 한마디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구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의 조화. 신, 뉴, 구는 올드죠. 올드의 뉴의 조화. 됐어?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어떤 팀이 창의적이다. 저 팀은 굉장히 창의적인 집단이다. 그러면 창의적이려면 뭐가 돼야 돼? 신구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촬영 중이라 얘기하기 좀 괜찮아. 어차피 안 와. 저기 뭐야. 우리 학원이 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을까?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학원에 이 과도기를 모두 겪은 학생이잖아요. 서연이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중1이었죠 아마? 그때 중1 때 중1 3명 있었어요. 얘네 학년 3명이었어요. 3명. 그때 당시에. 그때 반에 수업 듣는 친구는 총 5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초육이었어요.
성은이랑 예원이 지금도 다니고 있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학원에 원생이 한 80명 됐을 거예요. 80명. 지금은 거의 400명입니다. 네, 5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 스웨어 되었을까? 언제부터 스웨어 되었을까 하고 내가 고민을 해봤을 때 두 가지 기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기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있죠. 우리 실장님이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이게 첫 번째 기점이에요. 그때가 그 우리 학원이 그때가 이제 실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2018년 12월 이쯤이셨어요. 12월인가 19년 1월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일을 하셨거든요. 재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곧 3년 다 돼가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90에서 95명 막 왔다 갔다 하던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원생 수가. 근데 실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100명이 딱 된 거야. 드디어 세 자리가 됐어. 이때부터 엄청 들어왔어요. 엄청.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기점이 언제냐? 선웅쌤이 오셨을 때. 선웅쌤. 그러니까 선웅쌤이 언제 오셨냐? 재작년 11월에 오셨거든. 근데 이제 선웅쌤이 오셨을 때가 정확히 140명이었어요. 원생 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때랑 비교해도 거의 3배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 전에는 있었던 멤버가 결국 지금 남아있는 멤버라고 하면은 원장님이랑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은 어때요? 이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물론 우리도 닳고 달았어요. 우리도 닳고 달았어. 원장님이나 저나 둘이 다 10년 넘게 해갖고 우리도 물론 닳긴 달았는데 근데 선생님만큼 닳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선생님 훨씬 이제 경험이 이제 더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논의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은요. 실제로 선생님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님은 이쪽을 기반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나는 뭐하냐? 저는 이거를 절충하는 역할을 했어요. 항상 이 두 분이 이제 꽤 의견이 강한 편이고. 그래서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게 나은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은 것 같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일부분, 여기에서 일부분 쭉 빼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조율을 해온 거야. 저랑 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실장님까지 해갖고. 이건 것 같아요. 이 신부의 조화.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다른 학원에 없는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3번의 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2번 나왔고요. 자,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요약문입니다. 자, 이 글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에 창의적 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순된 특성이다? 이 두 가지. 됐어?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줄게요. 주제를 쓸 때랑 요약문을 쓸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쓸 때는요 단순해요.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요. 주제문을. 이게 주제예요. 요약은 어떠냐면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요약문이 완성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내는 모든 학교의 스타일은 다 이렇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제문만 들어가면 안 되고 주제문은 뭐야? 이게 주제야. 요게 주제예요. 그래 주제. 근데 요약문에 이것만 들어가냐? 아니요. 왜 모순된 특성, 어떤 모순된 특성이냐라는 부연 설명 두 가지가 나왔었죠. 이게 합쳐져야 돼. 그래야 이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약문을 만들 때는요 별거 없습니다. 창의적 팀은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신선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요약문인 거야. 됐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약문을 일단 주제와 부연 설명을 합쳐서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글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돼? 키워드만 쓰면 돼. 니네가 실제로 요약문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창의적 팀 나왔으니까 주어가 창의적 팀이구나. 그럼 창의적 팀은 모순적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모순적 특성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그 모순적 특성이 뭐지? 첫 번째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두 번째는 어떤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구나. 됐어? 이렇게 뽑았어. 자, 그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한 키워드가 이거니까 이거에 관련된 게 나왔는지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조건에서. 됐어? 주어 자리에 이미 더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창의적 팀이라는 주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characterize 나오네요. 됐어요? 그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순적이라는 표현 나와야겠죠? 그래서 contradiction. 명사로 나왔네. 원문에서는 형용사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나왔어. 그러면 심지어 characterize라고 얘도 동사로 나왔죠. 그러면은 모순적 특성, 모순적인 것을 가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contradic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명으로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with the contradiction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러면 모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모순을 가지고 있게끔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with도 한 방에 처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남는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얘와 얘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전문성과 신선한 관점. 이 녀석들이 모두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단어를 보면은요, 일단 both 나와 있어. 그럼 and set죠. both A and B.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expert, 전문성 나와죠. 전문가. rookie, 이게 뭐야? 이게 신입이야, 신입. 아까 말했던 거. 그러면은 expert와 rookie의 모든 어떤 관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관점이 필요로 하나인데 지금 남는 단어를 보면은 new ideas 남았고 in-depth 남았고 require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남은 거를 이제 조합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in-depth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조합해볼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관점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건 결과였죠,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를 주어 자리에 쓴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려면은 전문성과 신선한 관점 둘 다 필요하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캐릭터가 되어 있어요. 특징이 되어 있어. 모순을 가진 채로 특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관점을 필요로 해. 근데 어떤 관점을 필요로 해? 전문가의 관점 그리고 루키의 관점 둘 다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관점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거든요. 됐어요? 전문성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전문가와 루키 둘 다의 관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친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요약문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약문을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요, 지금 이 과정이 수월하게 돼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요약문을 쓸 수 있고, 또 니네 앞에서 걸핏하면 요약문 출제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신에서는 약간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주제는 알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너네 학교에서 출제하는 건 주제 또는 요약 뭐 이런 쪽으로 출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쌤이 쓴 것처럼 뽑아갖고 그 관련된 키워드가 이 보기에 있는지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생각한 전문성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가 이런 거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영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방금 전에 20번과 21번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우리는 일단은 그 지문을 읽음으로써 일단 어휘력을 좀 기르자 이거. 그리고 좀 다양한 형태의 좀 이제 좀 변형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자는 건데, 이 변형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단어도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끔 변형을 했어요. 이 변형 문제 자체는 기존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출제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다 변형한 거예요. 다 변형하고 이것도 다 변형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험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뭐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잠깐만요.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일단은 주제 파악 그리고 어떤 이제 문장 간의 연결성 여기에서 이 말이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함께 보자면은 글의 구조까지 본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글의 핵심 내용 주제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선생님이 1분 줄게요. 1분 줄 테니까 가장 주제문에 가까운 게 어디일지 표시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22번. 한글 봐도 돼요. 자, 만약에 표시를 했다면은 왜 거기가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분 지났습니다. 혹시 주제를 어디로 표시했어요? 서연이는? 세 번째 줄 We mustn't ignore 여기요? 태영이는? 태영이도 오케이. 예, 저랑 똑같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로 주제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를 주제로 혹시 생각을 했어요? 저기 태영이는? must라는 표현 때문에 오케이. 서연이는?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must가 없었으면? should. 조동사가 없었다면 만약에 don't로 나왔어 we don't ignore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를 주제로 뽑았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가능성이 좀 낮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그 표시한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그 독해 스킬을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좀 강한 어조 있죠? 뭔가를 해야 한다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어떤 필자의 주장 또는 요지에 가까운 문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스킬은 되게 좋아요. 기억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뒤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여러분이 좀 주제를 파악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든 간에 대부분의 첫 지문은 도입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도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의 전반적인 소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첫 문장만 읽어도 대충 이 본문에선 이런 얘기 하겠네 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거든. 기선제압. 자 그럼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좀 해볼 건데 한번 내용을 볼게. 좀 길거든 첫 문장은. 그럼 일단 한번 쭉 읽어볼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 거야. 내가 뽑는 키워드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 글의 주요 소재가 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에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 Many officials in trouble say is wrongly 라고 나왔는데 자 문제가 있는 도시에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 상상한답니다. 대절 이하를 잘못 상상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절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요. 그렇죠? 그럼 대절 내용이 뭐냐? They can lead their city back. 그들이 그들의 도시를 되돌릴 수 있대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어디로? 이전의 영광으로요. 자, 어떤 걸 가지고냐? With some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대규모 어떤 그런 건설 프로젝트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다. 즉 이게 어떤 거냐? On a stadium or like rail system, convention center or a housing project 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예시죠, 예시.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도시가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다고. 됐어요? 그럼 당연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뽑아볼 만한 게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그렇죠? 일단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도시를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영광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간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뭔가 좀 좋은 의미겠죠 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뭐랄까 도시 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왜냐면 잘못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 복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가 나오겠죠. 무언가가 도시 복원을 가능하게 해주겠지.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제가 되는 거겠죠. 됐어?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부분을 찾으면 끝난 겁니다. With very exceptions. 자, 거의 예외 없이 the public policy, 어떠한 공공 정책도요, can slow, 늦출 수 없어요. The tidal forces of urban change. tidal 하면은요, 우리 그 조수간만의 차, 그걸 얘기하는 거죠. 조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변화에 조석의 힘을 늦출 수 없답니다. 조석의 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결국 조성력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 그런 걸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공 정책도 그 공공 정책에 해당되는 대표가 바로 요거겠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We mustn't ignore.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데.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러스트바트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public policy. 자, 그 공공 정책이 should help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된답니다. Not poor places. 그래서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요. 여기서 나왔네. 그럼 결국에는 어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공공 정책이라고 했었죠. 공공 정책. 그러니까 이거의 상위 개념이 공공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 정책이라는 건 내가 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공공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프라의 변화를 준다라는 거겠죠. 인프라, 기반 시설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 정책의 변화로는 뭐가 안 된다? 도시 복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 정책의 변화라는 거는 인프라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인프라의 변화로는 도시 복원이 안 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기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도시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 그 자체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네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게 도시 복원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뭐 공사를 하고 뭐 뭔가 새로운 걸 짓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라 아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이 도시가 재생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으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mustn't나 should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문적인 거 하나 좀 보자면요. 여기 난 나왔죠. 여기 더 나왔죠. 됐어요? 나데이 법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벗을요 그리고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내가 그러나라고 해석을 안 했어요. A가 아니라 B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 하면 안 되고 B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내용이 여러분들아 이게 반대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벗이라는 녀석이 역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게 반대 내용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점의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강조의 의미를 해준 거예요. 강조의 의미. 이 벗이라는 게 강조의 의미로서 그냥 그리고 그래서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앞에 나온 건 뭐야? 러스트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건 하지 말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해라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but을 쓴 거고 선생님 그러면은 굳이 but을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but이 하고 있는 역할은 일종의 약간 깔맞춤? 그러니까 깔맞춤이 뭐냐면은 여기는 어쨌든 not이 있잖아. 근데 여기 not이 없잖아. 그러니까 and로 연결하는 것보다 but으로 연결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but에는 의미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nd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뭐 부수적인 거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도시보건을 하려면은 어떤 인프라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부분은 뭡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든 아니면은 왜 그런지 뭐 이유가 나오든 뭔가가 나오겠죠. 근거가 나오든 간에 뭔가 나오겠죠. 자, 뒷내용을 지금 보니까 뒷내용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도시보건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 부분이니까 별로 중요도가 좀 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치면은요 빠르게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걸 제가 이제 요새는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EBS가 이런 거를 보면은요 지금은 모르는데 한 10년 전쯤에 EBS 강의를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는데 막 이제 해설을 해요. 어쩌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하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어. 여기 주제겠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답이 이렇게 연결된다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EBS를 보면은.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쭉쭉쭉 넘어가도 되겠죠?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쌤이 이제 이 EBS 강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얘가 왜 주제인지, 얘는 왜 안 중요한지, 얘는 왜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각잡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대충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아주 그냥 단순한데 일단은 첫 문장은 보통 힘을 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초반에는. 왜? 키워드를 뽑아야 되거든. 초반에는. 근데 그거를 평가원에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첫 문장을 겁나 어렵게 됩니다. 첫 문장을. 그걸 평가원에서도 아니까. 그래서 첫 문장을 해석을 했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글을 읽다 보면. 그럴 때는 넘어가도 돼요. 일부러 그렇게 출제를 한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힘줘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내가 뽑아냈어.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구나 라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냈다. 그럼 키워드가 나왔으면 끝난 거야. 키워드가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 작업. 확인 작업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뽑은 키워드는 이거야. 이 글에 대한 주제가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확신을 하면 안 돼요. 확신하면 안 돼. 그랬다가 문제 틀려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지 말고 일단 이 키워드를 써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써놓은 이 키워드 또는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쪽으로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덜 빡세게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덜 힘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지문을 읽는데 한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 다 나왔어. 키워드 다 나왔고 뭔가 얘가 주제인 것 같아. 근데 뒷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yes라던가 however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키워드 또는 주제가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면은 만약에 yes나 however가 키워드 내가 뽑은 주제문 다음에 나온다면은 여기는 좀 힘줘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그러나 표현 다음에는 무조건 내가 힘주고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한 주제는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예를 들면은 뭐 시리즈를 한번 말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드는 예시 중에 좋아하는 우리 정교반들 했던 건데 통역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반박. 아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다. 내가 틀고 한번 잡았다. 나 살아있다. 이렇게 내용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글이 끝나버리면은 선풍기 틀고 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 글의 주제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산소 뭐 포화도가 어떻게 뭐 되더라. 그래서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우리의 어떤 심장에 무리를 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선풍기 틀고 자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한다. 이러면서 끝났어. 그러면은 글의 주제가 달라지죠. 글의 주제가 뭐야? 어떤 목숨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심장 어떤 이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는 봐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글이든 간에. 됐어요? 근데 특히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힘줘서 읽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주제라고 뽑은 세 번째 문장 이후를 보면은 네 문장이 더 나왔잖아. 여기에 우리가 일단 but이나 뭐 however나 yes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대충 한번 읽어봐도 돼요. 대충. 그래서 빠르게 읽을게요. 자, 뭐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을 쇠퇴하는 도시를 꾸밀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 기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라는 게 나왔어. 이 부동산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인프라잖아. 됐어? 인프라는 뭐다? 도시를 꾸밀 수는 있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을 못한대요. 문제 해결 안 된대네.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블럼스 문제가 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도시보건을 하자. 이게 문제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된다며. 불가능하다며. 오케이. 그럼 위에 주제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자, 또 이어서. The horrible declining cities. 자,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이 주어입니다. 그럼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쇠퇴한다라는 거는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좋다. 마이너스. 즉 도시보건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뒷내용이 거꾸로 나와야겠네. 이 내용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즉 어떤 인프라에 대한 변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 도시가 너무 많은 주택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거꾸로 나왔네. 그러면은 주어만 바꾼 거야. 주어만. 앞에 문장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주어 자리에. 그래서 이 도시보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서술을 했어요. 다음 문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했어. 도시보건이 참 안 되는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도 With all the supply of 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 자, 너무나 많은 그 건축물에 대한 공급 그리고 너무나 적은 수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그 건축물의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이 너무나 많은 거네요. 됐어요? 그럼 또 안 좋은 내용 나와야겠네. 도시보건 불가능. 이쪽으로 내용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급 자금을 사용하는 게 노센스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네. 됐어요?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또 안 좋은 얘기 나왔네. 됐어? 계속 똑같은 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 fall of building-centric urban renewal.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의 좀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상기시키느냐? 대저리아를 상기시킨다. 여기 대놓고 말했네요.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했네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중요하다. 됐어요? 계속 우리가 주제 이후에는 그 이유에 대한 한 패턴을 얘기했죠. 됐어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게 왜 도시보건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에 중요한 점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워서 근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서술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아유 77. 4 오라는데 안 먹고 하면 안 돼. 장난. 진짜로? 내가 물어봤던 게. 1학년? 아니 너 아냐고 물어봤지. 아 감기 걸린 거 같아. 뭐? 독감에서 안 맞았지? 맞아. 그것도 맞아야 돼? 그거 맞아야 안 걸리지. 그다 먹고 걸렸는데. 내 눈은 2개 다 걸리고. 술 먹고 근데 일찍 끝냈으면 좋겠다. 그치 8시도 안 됐지. 이제 뭐 8시 됐어. 와 진짜 배고파. 오늘 수업파 마지막인가? 너 수능 봐? 응. 재밌어? 안 보냐? 에라이. 나 쇼일밖에 안 봐. 나 눈물 마시고 진짜 너무 좋아. 가고 싶어. 오지 말걸. 너 안 왔으면 나 혼자 한다니까. 그럼 일찍 끝났을 수도. 인정. 그랬어요 나 안 왔어. 집에 가고 싶다. 왜? 그 여자 감싸주려고 그런 거였다고. 나는 빨리 집 가고 싶다. 야, 3일까지 인정되는 거지. 3일까지 인정되는 거지. 안 오는 거. 그래서 내일 안 와? 내일 갈까 말까. 와? 근데 내일 안 가려면 써야 돼. 진짜? 근데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진짜 시간 빨리 간다. 맞아. 머리 아파.
화학 특생한테 뭐? 아니 너 그랬어? 어? 2반, 3반, 5반, 8반 오징어 게임한데. 아 모여가지고. 재밌겠다. 아 걔 다 해가지고. 쌤들끼리 친할걸? 헐. 얼마나 2시간 동안 숨바꼭질을 우리 의견 안 내가 그래서 이거 담임쌤이 솜사탕 가져와준다는 거야. 난 좋거든? 내 쉬는 시간. 좋은데? 그리고 너희서 그런 거안할 것 같으면 뭐 없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태영아, 그때 과 보낸다더니 왜 안 보냈어? 아 맞다. 보내봐. 사연이한테 공개되기가 좀 그런 거면 보내봐. 내가 지금 이거 카톡으로 볼게. 아 그게 아니. 아니 궁금해 죽겠어 이제는. 아니 대체 무슨 과길래 이게 어떤 불법이길래 도대체 어떤 과길래 진짜 진짜 궁금해. 왜? 아니 좀 그래서. 뭐가요? 아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과인데? 나는 무슨 목탁 제조하고 뭐 이런 거라도 되는 줄 알았지. 아니 왜 생각할 수는 있지 생각은. 미안하다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호텔 조리학과. 아니야. 그 지금 여기를 너가 쓴 과를 동일하게 이제 노리는 고2의 한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내신 등급이 1.8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안 된다고. 그럼 김재민한테도 한 얘기였네요. 아 그랬나? 그럼 같은 애인가? 안 돼. 얘한테 말했지. 그러네. 아니 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잖아. 안 봐. 아니 왜 근데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게 궁금해서. 아니 좀 어. 완전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재민이 뭐가 돼? 아니 이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제 주변에서도 지금 제 나이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 제 나이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가면은요 일단 좀 꿀이긴 해요. 졸업만 하면. 꿀? 네. 졸업만 하면 좀 꿀이긴 합니다. 가는 게. 응? 감이.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화학과를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화학과를 가요. 화학과를 간 다음에 편입을 해서 가는 루트도 되게 많아요. 보통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있었죠. 편입을 해서 이제 그쪽 계열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교직 기술을 할 거냐. 이 이제 루트가 있었는데 와이프는 교직 기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때 동기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이제 편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입도 사실 저도 이제 편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편입도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할 때랑 비교하면요. 왜냐 편입 시험은 무조건 영어거든요. 무조건 영어 시험인데 솔직히 학교마다 이제 이게 공부사 방식이에요. 학교마다 시험이 다 달라요. 이제 유형만 똑같고 시험 난이도는 다 제각각인데 제가 웬만한 학교 시험을 다 봐봤거든요 그때. 근데 보통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합격 컷이 70점대예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그만큼 극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분 8, 90점을 받았거든요 그때 시험 봤을 때. 근데 시험을 봐본 결과 제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이제 느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1년 동안 이제 영어를 진짜 그렇게 딥하게 배운 거는요 그때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없었고요. 진짜 여러분 혹시 형용사를 쓰는 거에도 순서가 있는 거 아세요? 형용사에도 순서가 있어요. 난 그때 편입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나도 무슨 처음에는 이제
씨, 하도 오래 솔직히 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순서를 외워야 돼. 그게 어법에 나와요. 편의 문법에 나와요. 아, 용어도 잘 기억나. 무슨 뭐 전치안정사, 대소형용사, 성상형용사, 신부형용사,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막 외워. 대소, 성상, 신부 하면서 막 계속 외워. 이게 막 더 있어요. 한 8개 있어. 카테고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한 거 있죠. 되게 디테일한 거. 우리가 이제 고등어법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막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자체가 그 이제 논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어휘랑 비슷하거든요. 어휘 빈칸.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상 말 그대로 이 맥락상.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빈칸 문제에 딱 나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빈칸에 1, 2, 3, 4가 다 들어가도 말은 돼요. 말은 돼. 다 말은 되는데 근데 이 흐름에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영어로 보는 국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영단어가 다 생판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 영어를 배우기 너무 아까운 거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익은 이제 이미 봤으니까 뭐 볼 게 없고 이제 듣기는 안 보거든요. 편입 영어는요. 무조건 독해, 어법 뭐 이런 이거 쓰기 시험만 봐요. 리딩 시험만.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1년 동안 배운 게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내가 공무원 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영어 배운 게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과락되는 게 거의 다 90% 이상이 영어거든요. 나머지는 다 진짜 열심히 하면은 6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다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 영어가 이제 합격선이 80점이에요. 80점. 근데 그때 제가 이거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공무원 시험에 신청해갖고 시험만 봤어요. 딴 과목은 당연히 안 봤으니까 그냥 다 찍고 자고 영어만 제대로 봤거든요. 한 개 틀렸어요. 우와. 한인 영어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자신감이 엄청 많이 올랐었죠. 껌이네. 지금 껌이네. 공무원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제 성향이 아니라서 전 죽었다 깨도 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시험 본다면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50점도 받을 자신 없어요.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의 탑3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그 여러분이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건 들어보셨을 텐데 GRE라는 시험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텐데 이 GRE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해외로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유학생이면 보통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 토플이거든요. 토플. 영어권 그 영국권이면 보통 이제 IELTS 이 시험을 이제 보통 많이 봐요. 그러면은 유학생이 대학원을 갈 때, 대학교 말고 그 이상의 대학원을 갈 때 보는 시험이 이 GRE라는 시험이에요. 대학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GRE의 난이도 어느 정도냐? 원어민이 한 3년 정도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사람이 이 GRE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려면 한 3년 공부해야 되는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난이도. 이 GRE랑 토플의 중간 난이도라 생각하면 돼요. 편입 영어. 딱딱 이 중간 난이도거든요. 어휘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이 빡센 거를 나보고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2016년인가 그때 이후로 바뀌었죠. 이제 편입 영어는요 토익으로 대체가 됩니다. 토익으로 대체가 돼요. 그럼 토익이 훨씬 낫지. 토익은 이 편입 영어에 비하면 껌이에요. 진짜 껌이야. 듣기만 공부하면 돼. 듣기만. 껌이에요 편입 영어. 아니 저기 뭐야 저거 뭐냐 토익 영어는. 토익은요 한 달만 다녀도 돼요. 한 달만 다녀도 돼요.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해봐고요. 이렇게 오는데요? 기록했어요. 아까 그 친구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저거만 봐.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그 서연이의 어머님이 그 찬이라는 친구의 동생의 선생님. 그 이제 유치원. 관계가 여자예요. 관계가 좀 복잡하네. 저 그렇구나. 현민이도 알걸요. 그렇지. 또 이제 현빈이 어머님이랑 또 서연이 어머님이랑 또 친하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와보면 알겠지 뭐. 와보면 알겠지. 자, 24번 가볼게요. 똑같이 가본다?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근데 이거 예. 주제를 못 찾겠어요. 딱히.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주제에 가까운 문장. 참고로 저는 주제에 가까운 문장을 2개로 잡았어요. 전 2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찾아도 돼요. 자,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세요. 키워드. 어펠. 잠깐만. 어펠. 어패류? 여러분이 말한 거 다 써볼게요. 또 키워드가 뭔 것 같아? 생태계 위험. 생태계 위험? 생태계 위험. 위협? 또 태영이는? 도인.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가 잘. 도인이요. 도입이야 도입. 도입. 또 키워드가 뭘까? 낚시. 낚시?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서 2번째 줄 보면은요. Recreational fishing counts spread invasive species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침입종입니다. 침입종. 외래종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침입종. 여기서 도입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온다라는 건 뭡니까? 침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도입한다라는 거는 침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침입종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 침입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글을. 침입종에 대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얘가 의도적으로 도입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도입됐대.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이에 대한 이유가. 뭐 이유는 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이유는 뭐 주제랑은 관련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침입종이 의도적으로 도입됐다. 근데 이 의도적으로 도입이 된 게 누구에 의해서 도입된 거예요, 지금? 사람. 인간에 의해서 도입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로 인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유가 나온다면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침입종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과가 만약 나온다면 인간에 의해서 침입종이 의도적으로 도입된 결과 또는 끼친 영향 뭐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유가 나왔을까 결과가 나왔을까요? 침입종이 의도적으로 인간에 의해 도입이 됐대요. 이게 이유일까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인간에 의해서 침입종이 의도적으로 도입된 거에 대한 결과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랑 가장 관련성이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
그게 어디일까? 저거야. 결과. 얘네랑 가장 관련성이 깊은 문장. 마지막. 맨 마지막 문장? 뒷페이지에? 또 태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째 문장? 그 fish and shellfish 그 부분이요? 자, 제가 뽑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뽑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가 여기예요.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Recreational fishing cannot spread invasive species. 이렇게 두 군데로 뽑았어요. 두 군데로. 자, 이 글은 어떤 류의 글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전형적인 그 프로블럼 문제인데요. 프로블럼 유형. 보통 우리가 문제점이 나오면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그렇죠? 문제점 이전에 어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런데 이 글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자, 현상, 문제점,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해결책이 주제가 되거든. 근데 이 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으니까 뭐야? 문제점이 주제가 됩니다. 얘가 주제가 됩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럼 이 글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데요? 인간이 침입종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야. 그럼 그거를 조금 구체화한 내용이 두 번째 문장이죠. 어패류가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어때요? 여가용 낚시 또한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 딱 두 부분이죠.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좀 팁을 주자면요. 이것도 독해 팁. 오늘 알려준 두 번째 팁이에요. 아까 첫 번째 알려준 건 Y에 A, B 나오면은 B가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어서라는 녀석에 대한 팁을 줄게요. 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열의 마지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열의 마지막. 나열의 마지막.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지문이 있는데 어떤 지문에서 처음에 어떤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어쩌고. 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쳐보자. 근거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리고 이 반박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다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서를 쓸 수 있는 거는요. 요 자리랑 요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나열을 할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어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어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나열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어서가 나오고 이 어서 문장 이후에 이 말에 대한 뭐 또 추가적인 부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 만약에 문장이 끝난다면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내용이 바뀐다면은 이거는 이 근거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also가 나왔잖아. Recreational fishing can also spread invasive species라고 나와 있죠. 여가용 낚시 또한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가용 낚시가 침입종을 전파시킨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래요?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 나왔어? Fishing with recreational boat trailers can pick up organisms at one location and move them elsewhere.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야? 낚시용 장화. 이미 대놓고 나왔네. 낚시용 장화라고. 됐어요? 여가용 뭐 보트와 트레일러 이런 게 뭐 집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 뭔 내용인데? 어수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 아시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모의고사 풀 때 독해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접 연계로 나왔을 때 이런 거 팁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어떤 현상을 말한 거거든. 첫 문장에서 뭘 말했냐? 그냥 내용만 쭉 보자면요. 굴, 습지, 그리고 물고기 이런 거를 포함한 많은 해양 종들이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나왔잖아. 의도적으로 뭘 위해서? 어떤 양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침식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요.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도입이 됐다는 거야. 그에 대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를 주제 1번으로 나왔었죠. 특히 어패류가 의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양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얘네가 뭘 한다?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they can escape and become a threat. 그들은 탈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협이 될 수 있답니다. 요런 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실제로 소재 연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종에 대한 소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외래종.
그럼 너네는 외래종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냐? 외래종, 침입종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invasive란 단어가 무조건 거의 나와요. 침투하는 이런 거니까. 명사형이면은 invasion 이런 게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침투에 관련된 건데, 그럼 이 외래종에 관련된 게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생태계. 생태계를 당연히 좋게 만들진 않겠죠. 생태계 파괴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모의고사는요 똑같습니다. 그냥 내용만 다를 뿐이지 골자는 똑같아요. 결국 골자는 뭐냐? 외래종 침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결국 이거예요. 됐어? 이거를 문제점 삼아서 삼는 글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의고사를 풀든 아니면은 학교 시험 내신에서 뭔가 이제 소재 연계로 나왔을 때 외래종에 관련된 지문이 만약 나왔다. 이번 내신 범위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일 핵심적인 골자 바로 무엇이다? 외래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거는 모의고사, 수능, 내신 다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국고 버전 수능 내신도 적용 가능하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알려주자면 이렇게 연결되는 소재가 되게 많거든요. 모의고사가 계속 돌렸어요, 여러분. 돌렸었어요. 실제로 이번 올해 고3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전부 다 어려웠어요, 전부 다. 대표적으로 이번 9월 모의고사가 1등급 컷이 90점대가 4% 나왔고요. 그리고 3월달이 5점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 모의고사가 계속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지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막 3, 4년 전에 나왔던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지문을 낸 건 아니야. 근데 소재가 그냥 거의 빼다 박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나오는 것 자체가. 외래종 하면 이거예요. 또 이런 소재도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은 처음 뭔가 초기에 작은 것, 뭔가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으로 된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낼 수 있는 이제 어떤 지문들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티끌모아 태산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티끌모아 태산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재작년이었나? 아무튼간 어떤 처음에 작은 부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종류의 큰 부탁을 해. 그러면 그 큰 부탁을 거절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이런 소재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제 앙복에 대한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와 수능을 같이 대비한다면은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연결되는가를 같이 알아두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일단은 현상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게 의도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안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외래종 침입은 무조건 안 좋은 얘기야. 외래종 침입에서 좋은 얘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대서양 연어가 어쩌고 나오는데 이거 뭐야? 당연히 안 좋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매년 연어가 어쩌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어진답니다. 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됐어요? 그러면서 낚시 또한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낚시라는 거는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죠.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점이 바뀌는 거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양식 때문에 외래종이 퍼지는 거구나. 두 번째, 낚시 때문에 침입종이 퍼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를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인간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둘 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서 공통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렇게 해서 주제로 출제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의 핵심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푼다라는 걸로 이제 기점을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제 제가 쫙
조그맣게 알려주는 각종 팁들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했다.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수업이네. 다음 주도 있지 않아요? 아니 저랑은 안 하니까요.